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중앙 에너비스 관련된 영상을 진행을 했는데 GS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발발할 때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흐름세 간단하게만 분석을 하려고 왔습니다. 현재 GS의 수급적인 동향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있는지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차트의 흐름세죠. 앞으로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떠한 이슈가 포함이 되어야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느 점이 좀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S의 수급 동향을 좀 보게 되면 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대로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과 사모펀드 또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이 소량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 최근까지 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고 또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지표가 되는 부분에서 힘을 잃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최근에 기조가 살짝 꺾인 감은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이 관련된 이스라엘 이란과 관련된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수급적인 주체 자체가 사모펀드죠. 이 사모펀드의 이 사모펀드가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 자체가 장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를 공격을 한다라는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 또 이라크가 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외신에 대한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전쟁에 대한 관련 기사 내용들은 시시각각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장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부에는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에 따라서 중앙 에너비스 그리고 이 GS나 뭐 에솔 같은 주가 흐름세도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장 시작 전이고 이런 기사 내용이 장 초반에 나와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흐름세도 변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유가 흐름세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한 79달러의 흐름세를 보여줬는데 좀 상승에 대한 기조가 꺾인 모습이죠. 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뭐 원유 재고죠. 원유 재고가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와줬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 하방 모멘텀, 유가 역시 하방 모멘텀을 받았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 구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9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이 수요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금 90달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전쟁이죠.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라던가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이 수요적인 측면도 탄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다양한 경제 지표가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보더라도 수요가 탄탄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금일 현재 장이 시작되기 전과 같이 이런과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면 유가 역시 다시 상방 모멘텀을 받으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고점 구간까지 트라이를 할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GS의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인데 유류세 관련된 이슈가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가가 상승을 할 때 이러한 구간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류세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세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소통할 예정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사모펀드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이 매집세가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하려면 결국에는 이 대선의 흐름세를 봐야 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 7월,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쟁 리스크를 만약에 부각을 계속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국에 대한 이 경제, 중국 경제가 회복세가 좀 보여됩니다. 특히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를 수밖에 없겠죠.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니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전에 전쟁 리스크가 터져줄 때 이때 사모펀드 매집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GS의 차트 흐름세를 보게 되면 우선은 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21선 구간에서 단기 저항을 계속해서 맞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21선을 돌파를 해주고 주봉의 11선까지 안착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선은 1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121선도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61선에서 지지가 받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이 주가 상승 모멘텀과 주가 하방 모멘텀은 뭐 가장 직접적인 게 바로 유가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이 정세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시시각각 바뀔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도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